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 문화재를 전공한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제1강의 제목은 고려불화 세계적 명성의 비밀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고려불화 그 진면목은 무엇인가? 해외에 현존 작품이 약 98% 소장되어 있어가지고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고려불화의 비밀. 그 비밀은 기상천외한 세부 묘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다 유출되어 있으니까요. 해외에 나가서 한 10년 정도 발품을 팔아가지고 현지에서 촬영한 생생한 세부 사진을 오늘 이 강좌에서 공개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고려불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려불화는 경이로운 섬세함과 청정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그 세밀한 필체는요, 너무나도 정밀해가지고 신묘의 경지라고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의 경지다.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째서 고려불화가 해외에서 이렇게 유명한지, 유명세를 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대부분이 해외에 다 유출되어 있습니다. 도난당하고 또 전쟁으로 또 유출되고 해가지고요. 국내에서는 일단은 보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약 한 170여 점의 고려불화 중에 약 98%가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죠. 일본을 위시해서 미국이랑 유럽에 흩어져 있고요. 국내에는 한두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제1 고려불화 그 이유는 일본 학계에 이제 불화 연구로 유명하신 원로 학자님들, 기쿠타케 주니치 선생님이라던가 이데 세노스케 선생님 등등 일본의 이런 원로 학자님들은 고려불화를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언급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세계 제1이라고 이제 어느 다큐멘터리 고려불화 다큐멘터리에서 서슴없이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평생 불화를 연구하신 일본의 권위 학자님들이 입을 모아서 원로 학자님들이 입을 모아서 아니 본인들 일본 자기네 나라 불화도 아니고요. 중국 것도 아니고 고려 불화를 세계 제1로 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초정밀 마이크로 세계. 고려 불화는요. 멀리서 보면 그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세부 표현을 보았을 때 비로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경이로움이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고려불화 약 80% 이상 소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본에서 30년에 한 번꼴로 고려불화 전시회를 할 때는 아무튼 전시장이 미어 터지죠. 전시장, 근데 이제 그 전시장 입구에서, 고려불화 전시회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자들에게 돋보기를 나눠줍니다. 작품 관람용 현미경이 따로 있거든요. 그 돋보기를 나눠줍니다. 고려불화의 진면목이 그 디테일에 있다. 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일본인 학예사의 친절한 배려이지요. 즉, 디테일을 보아야 고려 불화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람하는 관람자들은 전시장 유리창에 현미경을 대고 작품 세부를 이렇게 쭉 당겨서 확대하는 순간 모든 발걸음은 그냥 멈춰 버립니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렇죠.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의 줄이 도무지 줄지 않고 완전히 이제 스톱 상태, 요지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름다움에 빨려 들어가지고요,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고려불화의 세부 묘사를 확대경으로 당겨보는 순간 동공이 확 확장되어 버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이크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람자이건 간에 국적을 불문하고 넉넉해 만들어 가지고요. 마냥 그 앞에서 발걸음을 붙들어 두는 명작이 바로 이제 고려불화고요. 이런 힘을 가진 명작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그런 명작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고려불화가 되겠습니다. 고려불화의 핵심, 청정. 자, 그러면 실제 작품의 디테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미경을 통해 본 그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다 디테일을 찍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확실하게 그 디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불화 중 가장 유명한 이제 수월관음도 한 점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수월관음도는 일본 신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가가미 진자 경신사라는 일본 신사에 소장되어 있는 수월관음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높이가 무려 6m에 달하는,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은 실제 크기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연불 올리는 사람과 예불 올리는 보살님들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크기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높이가 무려 한 6m에 육박하는 초대형 작품입니다. 그 압도하는 그 크기도 대단하지만은 그 디테일을 들여다 보면은 그 정교하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미 진자 소장,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아주 화제작으로 유명합니다. 고려 수월관음의 상단신을 이제 보시면요. 먼저 둥글고 풍만한 얼굴과 몸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음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같은 말입니다. 수월관음, 관음보살. 관음보살의 육신은 온통 금빛입니다. 보시다시피요. 고려불화는 부처나 보살이나 이 몸, 육신을 채석할 때 배채법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적외선 촬영을 한 필름인데요. 적외선 촬영을 하면 어디가 이제 배채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얼굴과 몸, 피부 부분이죠. 그래서 배채법이란 고려불화에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기법인데요. 비단 바탕의 뒷면에서 보통 색을 앞면에서 칠하지 뒷면에서 칠하나? 그래서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에서 색을 칠해서 색감이 은은하게 앞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자연스러운 피부색의 효과와 부드러운 농도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려불화의 핵심인 채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합니다. 채도가 뭔지 아십니까? 채도란 색감의 맑은 정도, 맑은 정도, 투명함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도가 높다 그러면은 아주 맑다라는 얘기죠. 탁하지 않고 아주 맑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채도는 고려불화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불화의 양식적 특징은 청정. 청정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려불화의 독보적인 특징인 청정과 직결되는 기법이 바로 이 채도를 높이는 이 배채법이 되겠습니다. 자, 몸체를 두르고 있는 이 옷, 이걸 천의,
하늘 옷이다 이라고 천의라고 하는데요. 옷에는 참으로 다채로운 문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려불화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 예, 그 디테일에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디테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벌레야 볼 수도 없죠. 일본 가도 안 보여주죠. 예, 전시를 뭐 40년마다 한 번씩 여는데 뭐 그쵸? 예, 뭐 다음 생에나 저는 보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예, 이번 이 시간에 예, 디테일을 예, 보시는 기회를 예, 우리 함께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디테일이기 때문에 예, 예, 주목해서 눈에 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허리띠 여기 이제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에 내가 이제 예, 현미경을 들고 들여다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릎 치마의 일부분입니다. 예, 무릎 치마 부분의 문양을 한번 예,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옷 위로는 무수한 영락 장식들이 또 아롱지면서 장엄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금빛 피부, 그 다음에 이제 옷 위의 문양, 그 다음에 또 그 위로 장식 구슬들이 마구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이제 흐르고 있지요. 자, 이러한 다양한 소재 또는 문양, 장식 위로 예, 사라라는 비단 쇼울이 머리 꼭대기서부터 발 아래까지 덮어서 유려하게 흐릅니다. 사라라는 것은요, 이것도 이제 고려 불화만의 전유물, 고려 불화만의 전매 특허 같은 건데요. 이제 매우 얇아가지고요, 예, 투명하게 비치는 비단 쇼울입니다. 요즘 용어로 시스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예, 제가 좀 거칠게 그렸지만 너무나 복잡한 문양과 장식들이 있는데 그 위에 한 번 더 예, 사라라는 투명, 비단, 비치는 쇼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촤르르 예, 덮여 있습니다. 물론 사라 위에도 다양한 문양들이 시문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정말 또 이제 고려 불화를 더욱 이제 예, 세계 제1로 만드는 요소들인데요. 예, 이제 그 많은 문양과 장식 위로 예, 이제 투명한 비단 베일이 덮여 있는데 비단 베일 위에도 너무나 다양한 3가지 이상 문양들이 또 예,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렇듯 예, 지극히 복잡하고 난해한 예, 수겹의 색깔들과 선들이 레이어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데도 예, 요지는 탁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겹쳐도 예, 아주 맑은 높은 채도를 유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림 위에다가 장식 그리고 또 덧바르고 문양 한 3-4개 그려놓고 그 위에 또 뭐 쇼울로 덮어서 또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림이 탁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 고려 불화는 신기하게도 예, 이렇게 복잡다단한 문양들이 겹치는데도 탁하지 않다. 예, 맑다. 예, 맑음을 유지한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청정이 특징입니다. 파도치는 화려함, 깨달음의 세계.
이토록 많은 색과 선을 입혔는데도 비단 바탕에 촘촘한 시줄 날줄이 고스란히 드러날 만큼 투명합니다. 이 화면에서요, 시줄 날줄,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제 비단 바탕에 그리지 않습니까? 그 보통 이제 기지 바탕이라고 하는데, 그 비단 바탕이 확대경으로 당겨 보니까 비단 바탕의 시줄 날줄은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가늘겠죠. 그래서 비단 바탕의 시줄 날줄이 고스란히 다 들여다 보일 만큼 투명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탕의 시줄 날줄이 다 비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문양과 색을 덧 입혔는데도요, 현미경으로 당기면은 비단 바탕의 시줄 날줄까지 다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겹치면 겹칠수록 그 청정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고려불화 재현을 많이들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고려불화 재현에, 구현에 성공했다. 그 여부의 관건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청정함에 있죠. 어둡거나 탁하면 고려불화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높은 채도, 정말 불가사의한 채도, 이게 맑음, 화려한데 터무니없이 맑다라는 데에 고려불화 재현의 성공 여부에 그 관건,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불화의 보관이라는 것은요, 보살의 머리에 쓰는 보배로 장식한 관을 얘기하는데요. 보관의 세부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양들이 보이지만 마치 그림 뒤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희심이 확 일어나지요. 디테일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현미경으로 당겨서 본 전시장의 사람들은 발이 이제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줄이 안 움직여요. 한번 줄이 움직이려면 한 30-4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다들 기다려서 이 장면들을 다 이제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선과 붉은색, 또 파란색, 녹색의 조화 속에 화려함이 고양되다가 여기 왼쪽에 살짝 사라 보이십니까? 그 위에 흰색 투명 사라가 살짝 이것을 덮으면서 우아함이 더해졌습니다. 투명 사라는 혹시라도 지나치게 화려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을 한번 살짝 덮으면서 섬세하고도 또 세련되게 이 작품을 이제 확 엘리베이트 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보관의 자색 바탕에는요, 여기 이제 금리로 S자 넝쿨 문양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한 가운데에 둥근 원형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는 다시 우담바라, 저희가 공기화 또는 영서화라는 꽃이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리란 미세한 순금 가루를 악교와 섞은 안료입니다. 온통 금리 천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6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화폭의 관세음 보살을요. 봉황이 찬란한 금리로 그려진 이 금빛 날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연화좌 또는 연꽃이 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위는 여의주의 구슬들로 장엄됩니다.
그 위를 마치 거미줄로 짠 극세사의 그물과도 같은 투명 설화가 살포시 덮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인드라망, 뭐 제망차례, 제망, 제석천의 망 좀 들어보셨죠? 예, 인드라망과도 같은 이런 투명 사라 위에는 구름과 같은 서기, 예, 상서로운 기운이 이제 흐르고요. 또 그 위에 금빛 봉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법계 연기 속으로 녹아들다. 자, 그러면은요. 뭐 세계 제1이라고 이제 국내외 학자들이 손꼽는 수월 관음도의 디테일을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수월 관음의 몸체에 그려진 이렇게 황홀한 마이크로 세계, 이 풍경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환희심 나는 이 장엄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것이 마이크로 초정밀 세계가 아니고 매크로 초대형의 세계와 직결되는 것을 순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주공간 속에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작은 미세포, 미립자 속에 들어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월 관음은 한 몸에 우주를 안팎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수행을 너무 잘해서 또는 수행이 너무 잘 돼서 깨달음의 세계를 얼핏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 안팎으로 미립자의 세계에서 저 중중무진의 우주의 세계까지, 그렇죠. 실제 실상의 모습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가상인가요? 불교에서는 요 세계를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실상을 봐라 라고 이제 경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미술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저희는 저희 이제 업장, 이제 업장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경전으로 글로 써서 보여주고 또 불화로 이제 그려서 이제 저희들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장의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서요, 풍동, 바탕 세계와 하나 되었을 때의 풍경. 여여한 바탕 자리에서 여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바탕 자리에서 보신의 에너지가 일대 연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보신, 뭐 일대 연기 이런 거는 또 제가 또 다음에 또 저희가 인연이 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뇌의 업장이 사라지면 열리는 청정한 세계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것은 하나가 일체로 되고요. 일체가 또 하나로 되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런 중중무진의 끊임없이 서로 인연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면서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무상하게 파도치는 실제 세상, 연화장 세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채로운 생멸의 파노라마를 관통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는요, 무엇일까요? 요거 이제 퀴즈에 나옵니다. 중요 키워드인데요. 연기와 무상입니다. 우리 존재의 실상, 실제 모습, 우리 존재의 진리, 원리는 불교에서 이제 연기와 무상이다. 그래서 연기와 무상을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재의 실상, 실제 모습인 연기와 무상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이제 가가미 진자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수월 관음도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미 진자 소장 수월 관음도다 그러면은요, 강의 이태권 열심히 했는데 왜 일본 거 보여주세요 이러시는 분 있습니다. 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우리께 일본으로 유출되어서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겁니다. 예, 우리 고려시대 수월 관음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현재 작품 크기는 높이가 429.5cm, 폭 254.3cm인데요. 1812년 이노 다다다카라는 이제 실측사, 측량사가 이 가가미 진자를 방문해가지고요, 이 작품을 이제 기록한 측량 일기에 의거를 하면은요, 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장 1장 8척 이렇게 나오고요. 횡 9척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걸 이제 환산을 해 보면은 작품 본래 크기는 이제 545.4cm, 폭 272.7cm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테두리, 각계직구, 표구의 폭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약 6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불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작의 크기의 작품은 한중일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 작품의 발원자는 숙비입니다. 충렬왕의 제3비, 세 번째 비로 유명한 숙비인데요. 숙비가 그렇게 이제 절세 미녀로 했었지요. 충렬왕이 이제 1308년에 서거하니까 그의 아들 충선왕의 숙비로 봉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버지와 아들 2대 왕을 다 모신 이제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대 왕, 그러니까 왕을 이제 2대에 걸쳐서 모신 이 숙비를 둘러싼 이 인척들의 이 고려 왕실 내의 이 실세 는 대단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숙비 주변에 그런 이제 그 정세를 장악했던 그 숙비의 인척들의 그 이제 정세 장악력이 대단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당시 왕실 내에 다양한 이제 정황을 근거로 보면 본 작품은 국가의 왕실의 안녕 및 남아 출산 등의 목적으로 이제 발원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될 수 있고요. 사실 또 이 같은 6m에 육박하는 대형 불사, 대형 작품들은 주로 이제 국가적 차원의 이런 호국, 영가천도, 기우제 등의 목적으로도 발원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걸어놓고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이 앞에서 이제 그 왕과 왕비, 그 다음에 뭐 충신들,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완성된 이제 1310년 이때는 아마도 이제 숙비가 왕실에서 아주 큰 실세를 누릴 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숙비가 이제 앞장서서 발원한 작품이다. 복습 퀴즈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나?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적당한 용어를 넣으시오. 자, 1번. 자,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고려불화, 그 진면목은 무엇인가? 해외에 현존하는 작품 98%가 소장되어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고려불화의 비밀. 그 비밀은 기상천외한 어디에 있다? 네.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 고려불화는 경이로운 섬세함과 청정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세밀한 필치는 너무도 정밀해서 무슨 경지라고 극찬받는다? 네. 3번. 고려불화의 진면목은 그 뭐에 있다? 디테일. 즉 그것을 보아야 고려불화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번. 고려불화의 채도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매우 높다. 매우 맑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불화의 독보적인 특징인 땡땡과 직결된다. 5번. 고려불화 몸체에 그려진 황홀한 마이크로세계, 이 풍경은 뭘 의미하는가? 그렇죠.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여한 바탕자리에 보신의 에너지가
예, 내자죠. 예, 하고 있다. 6번 우주의 생명은 하나가 일체로 또 일체가 하나로 중중무진 끊임없이 서로 인연하며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예, 존재의 원리 또 생명의 파노라마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이 진리를 예,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예, 이것과 이것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과 이것은 예, 경전이나 불화에서 끊임없이 저희에게 강조하고 있는 생명의 실상, 예, 존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예,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